그래서 이렇게 뭐 밥물 먹거나 뭐 할 때 치아가 욱신욱신 아프고 뭐 양치하는데 피가 나고 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치과를 가면은 벌써 잇몸병이 진행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각한 잇몸병에 전조 증상이 있나요? 충치는 이렇게 뭐 썩어서 갑자기 막 찌르는 듯이 아프고 딱 통증이 바로 와서 알 수가 있는데, 잇몸병의 문제가 어느 정도 나빠질 때까지는 잘 몰라요.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양치할 때 피가 난다든지 치아가 욱신욱신 아프다든지, 보통 이제 막 찌르는 듯하게 아픈 거는 좀 신경하고 관련이 있어갖고 이제 충치 쪽에 관련이 많고요. 뭔가 욱신욱신 아픈 거는 약간 근육통 같은 느낌인데 그런 거는 좀 잇몸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밥물 먹거나 뭐 할 때 치아가 욱신욱신 아프고 뭐 양치하는데 피가 나고 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치과를 가면은 벌써 잇몸병이 진행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양치할 때 피가 나는지. 근데 또 양치를 제대로 못하면 피가 안 나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집에서 양치할 때는 피가 하나도 안 나는데 스케일링 받으러 가면 피 엄청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본인의 양치 방법을 한번 제대로 다시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가 안 나는 거니까, 그게 괜찮아서 피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양치를 잘못해서 피가 안 나는 거니까, 좀 그런 경우에는 양치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서 한번 꼼꼼히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치아 건강을 지켜내는 양치질.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3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하루 3회,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뭐 이렇게 하시면 좋죠. 좋은데 솔직히 이렇게 계속 잘 하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최소 아침 저녁으로는 꼭 하루에 2번은 꼭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일단은 중요한 게, 또 칫솔을 하는 방식이 이렇게 회전으로 하는 거는 다 배우셨어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회전으로 잘 하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꼼꼼히 닦는 게 중요하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닦아도요,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칫솔 하나를 너무 오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한 달 넘게 쓰면요, 칫솔이 조금 그 효율이 떨어져요. 느낌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새 칫솔을 사가지고 처음 양치를 해보시면은 뭔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좀 넘어가면은 좀 효율이 떨어지니까 최소 한 달마다 바꾸기 조금 그러시면은 최소 2달에 한 번씩은 바꾸세요. 예를 들면 뭐 홀수달이라든지 짝수달이라든지 이렇게 좀 정해놓고 하시면 돼요. 제가 간혹 양치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좀 양치 잘 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칫솔 지금 쓰고 계신 거 얼마나 쓰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생각을 해요. 언제 바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3달 됐나요? 이렇게 3달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 느낌으로는 석 달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6개월 이상 썼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은 칫솔을 닦아도 잘 안 닦이니까 꼭 칫솔, 솔직히 뭐 마트나 뭐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면은, 많이 구입하시면은 그렇게 비용도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최소 2달에 한 번씩은 꼭 바꿔서 쓰시는 게 좋아요. 치약이라는 거는요, 일단 기계적으로 칫솔로 닦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양치질을 하고 했을 때 이 효과가 한 90% 이상은 기계적으로 닦는 게 중요한 거고, 나머지 10%가 치약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치약이 없이도 잘 닦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근데 치약이 너무 많으면 또 거기 뭐 계면 활성제 있고 너무 좀 그러니까 좀 닦는데 좀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는데요. 보통 치약은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칫솔 위 모에 약간만 들어가게끔, 보통 이렇게 우리 어디나 이렇게 광고나 이런 데 보면은 칫솔 위에 이렇게 쌓이게 하잖아요. 원래 칫솔을 위에 치약을 짜는 방식은 이렇게 눌러서 그 안쪽으로 치약이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가볍게 해주시고요. 한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치매가 있으신데 양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치약을 삼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치약을 삼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예 치약 하지 말고 닦아드려라. 이게 닦는 게 중요한 거지 치약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꼭 무슨 치약에 대해서, 저한테도 그래요. 어떤 치약을 써야 되냐 막 물어보시는데, 치약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예 칫솔 자주 바꿔주고 양치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너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시중에 파는 일반적인 치약을 그냥 적당히 해서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칫솔을요, 너무 이 칫솔무가 큰 거는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거 있어요. 솔직히 소화용 정도만 돼도 괜찮다는데 그거보다 약간 큰 거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저는 그렇게 작은 거를 좀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칫솔 모두 이제 강도가 있어요. 좀 너무 좀 뻣뻣한 게 있고 좀 부드러운 게 있고 한 중간 게 있는데, 그것도 한 중간 거 정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런 칫솔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닦는 방식. 그러게 또 자주 갈아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거 그냥 쓰시면 돼요. 너무 또 이런 칫솔에 대해서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닦는 방법은 양치질을 하실 때요. 이렇게 잇몸에 대고요. 이렇게 회전법.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닦아주셔야지. 이게 원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고요. 한 10번 정도 해주시고 또 옆으로 가서 또 한 10번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 원래 꼼꼼히 이렇게 닦아야 돼요. 이렇게 닦으셔야지 좀 치아하고 치아 면과 사이사이도 좀 닦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어떻게 닦느냐? 이렇게 닦고 이런 식으로 닦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닦으세요. 이렇게 닦지 마시고요. 꼭 이렇게. 솔직히 요즘은 이렇게 닦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는 그냥 이렇게만 하시죠. 그 다음에 안쪽을 닦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쪽도 이렇게 칫솔을 대셔가지고 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으로 닦으시면은 치아 사이사이도 조금 닦이면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앞쪽은 이게 좀 좁으니까요.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닦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냥 꼼꼼히 이렇게 하나씩 닦아주시면 좀 잘 닦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요. 잇몸서부터 이렇게 같이 내려가요. 치아만 닦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잇몸에 대고 이렇게 하시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치아 경계 부위 잇몸서부터 이렇게 같이 닦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은 이제 칫솔질을 하시고 나서 시실로 이제 치아 사이사이에 껴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거를 빼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실이나 치간 칫솔로 좀 음식물이나 이렇게 치아 사이사이 닦아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전동 칫솔 써도 될까요? 쓰셔도 나쁠 거 없어요. 쓰셔도 나쁠 거 없고요. 그게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전동 칫솔이 나온 이유가 이제 조금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제 노약자나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양치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해놓고 닦으면은 뭐 굳이 써갖고 나쁠 건 없죠. 그렇다고 해서 꼭 뭐 전동 칫솔이 더 좋다. 그걸 꼭 써야 된다는 아니에요. 잘 닦으실 수 있으면은 굳이 전동 칫솔 안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전동 칫솔 있으시면은 그걸로 잘 쓰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칫솔질을 그렇게 해갖고요. 치아가 마모된다는 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물론 물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면서 바위를 뚫는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칫솔로 치아 마모 이런 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최근 연구에서 나온 치아 재생 기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도 그걸 봤는데요. 근데 치아를 재생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갖고 뭐 향후 몇 년 내로 그걸 이제 뭐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잇몸이에요. 아무리 치아를 재생을 하더라도 잇몸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치아 재생이 나올 때까지 내 잇몸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한 20, 30년 전에 처음 임플란트가 나왔을 때 임플란트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잇몸에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임플란트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잇몸을 일단 잘 관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아 재생이 되더라도 내 잇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치아 재생하는 것보다 내 치아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잇몸을 잘 관리하게 되면은 내 치아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치아 재생 해갖고 하면 좋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잇몸 관리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